사진 많이 좋아하시죠? 어떤 기쁨이 있는 순간들, 아니면 기념으로도 남기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들에 아마도 사진을 많이 찍으실 겁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 안에 든 카메라 기능이 굳이 사진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좀 비싸고 큰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사진을 찍는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즐기고 있으시죠. 그렇게 기록이나 기념으로서의 사진이라는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느끼고 또 나를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사람들한테 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간직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막 음식을 뜨기 전에 그런 어떤 막 기대에 찬 이런 감정에 따라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기쁘거나 즐겁게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공간들, 그런 사물들 이런 것 앞에 섰을 때 사진을 찍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엇보다 나를 느끼는 시간이기도 해서 그런 사진들을 찍게 만드는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때 일렁거리는 나의 느낌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내가 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역동의 그 근본이 되고 동기가 되는지 그런 면들에 제가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면들을 통해서 사진을 잘 찍는 기술보다는 나를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서 사진들을 많이 권하고 있죠.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또 많이 안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찍어왔고 그 찍혀진 대상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외가 없이 정말 많은 커트 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장을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고르기 힘든, 왜 사랑하지 않는 장면들이 없고 나에게 너무나 다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죠. 또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적으로 너무너무 감정에 겨워서 내가 잠깐 서서 그 모습에 잠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며드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두루두루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워하면 사진 잘 안 찍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우면 그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진 잘 안 찍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니까 찍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의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와 함께 있을 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은 1839년도에 발명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2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술교과서에 초상화의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상화 그림들 속의 주인공은 대부분 굉장히 부유하거나 왕족이거나 엄청난 권위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그리게 해서 세상에 남기려고 했죠. 그러나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상화들은 전부 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의 것들로만 남아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오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들이 오면서 나도 조금은 어떤 여유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을 즈음 사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가족이죠. 아버님은 이렇게 쩍벌남 자세로 앉아있긴 있는데 옆에 부인이 계시고 아마 아들로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옷에 잘 맞지도 않고요. 되게 좀 어색한 표정이기도 하죠. 굉장히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라기보다는 뭐 농부이거나 이런 노동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하얀 천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린 듯한 저 천이 놓여져 있죠. 아마도 실제 이 사진은 저 하얀색 천을 배경으로 한 정도의 사진으로 액자화돼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저분의 집에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즉 이분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찍는 날, 사진을 찍혀서 오랫동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보고 내세울 만한 이 사진 안에는 나의 가난하다는 것, 나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현실을 저렇게 천으로 가린 채 저 앞에 서셨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오랫동안 저한테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딸을 태어났을 때부터 오랜 기간 담아온 전몽각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놓치지 않고 보셨던 것 같아요. No one's aware of your curious stare that you put on to get by. But I see you. Yes, I see you. And it's all 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분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전몽각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따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아마도 연애 시절에 우리 부인 이문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여기서도 사진의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인을 향하고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마도 창가에 잠시 앉아있는 당신의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얼굴에 이제 주름도 생기고 세월을 자신과 함께했던 당신의 부인을 바라본 이런 마음도 어땠을지 아마 그래서 불현듯 조용히 아마도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 올려서 이 모습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찍어서 이런 사진 작업이 나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힘은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 긴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뒤처지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담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사랑이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이렇듯 사진은 나라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온 마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은 자신에게 유용하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유용하지는 않거든요. 나에게 전부 다 귀한 순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가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어떻게 자신의 자아와 맞닿는 것일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느끼는 방법을 권할 때 꼭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돌아보는 것이죠. 한번 들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들춰보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 사진은 김수진 씨라고 저와 사진 얘기를 오랫동안 해온 한 분의 태어난 지 3개월째 됐을 정도의 사진입니다. 자기 사진 이렇게 보면 다 기분 들뜨고 막 재밌고 신기하고 그러죠.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는데 뭘 보냐면 저 파란색 옷을 입혔을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저 지금 보면 담요가 되게 따뜻한 담요죠. 실제 저 사진에 보면 1980년 12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사진이 글자가 찍혀져 있어요. 숫자가. 추울 때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웃고 있잖아요. 3개월 된 수진 씨가 웃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짧은 겨울이지만 아빠 엄마의 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웃음들이 나왔겠죠. 즉 뭐냐면 이 아이를 향한 이 부모님들의 마음들, 그 사랑의 감정들, 애정의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해 왔던 시선들, 부모님 또는 이웃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귀하게 여기시던 그런 감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란 선생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한번 드리고 나서 윤 선생님이 당신의 집안에 있는 옛날 앨범들을 꺼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윤 선생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겪으셨었고요. 아마도 무엇보다 자신의 두 자녀를 잃는 이런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 직후에 찍으신 사진이래요, 이게. 근데 이 사진을 들춰보면서 우리 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오고 잘 보시면 두 번째 아이까지 잃고 나서서 우리 선생님이 아마도 우리 아이들과 주거버니 받거니 준비하셨던 선물이겠죠. 이런 인형을 무릎 위에도 2개를 놓으시고요. 손으로도 2개를 이렇게 얹고 이렇게 품고 계세요. 표정은 웃을 듯 울을 듯 어떤 표정을 짓기 어려우신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다시 마음이 아파지셨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려고 애를 썼구나 이때 이거를 이제 그때 느끼셨다고 해요. 달리 바라보시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옆에서 박수주 쳐드리고 같이 웃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슬픈 사진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거죠. 사진으로 어떤 치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자섬 아나운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자, 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요. 네. 요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때요? 사진마다 주는 느낌이 다 다른데요? 다르죠. 네. 예. 이 사진들이 되게 멋지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없죠. 느낌보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전이에요. 아직 제가 현역 사진기자를 일을 하던 시기에 이 후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런 어떤 사진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은 집과 그 정신보건센터만 오고 갈 뿐 누군가 인연을 맺거나 어딘가를 가려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제가 이제 권해드렸죠. 어딘가를 가서 걷게 하고 무언가를 조금 더 바라보게 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여쭙기도 하고요.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고 또 자연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조금씩 거의 표현하지 않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 있는 저 꽃보다 저 연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따뜻하게 한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연탄을 보면서 자기랑 저 연탄 꽃보다는 저 연탄이랑 자기가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정말 꽃이 되게 예뻐서 찍었다고 해요. 그러나 되게 기교적으로 뭔가를 잘 찍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저게 예쁘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한 그 대상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본인이 만든 리본이에요. 굉장히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담아낸 사진들이기도 하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직접
그 찍은 사진 밑에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글로 무언가를 표현해낼 수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글로 당신의 생각을 표현했었죠. 나 저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그분은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본인이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저쪽 편은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진, 제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사진이자 그의 생각이었죠. 이것이 제가 기자로서의 사진이 가진 어떤 즐거움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에게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